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하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제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흥선대원군 이후 조선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흥선대원군이 당시 이제 고종이 성장한 이후에 결국에는 실각을 하게 돼요. 실각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에 흥선대원군과 이제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제 서양과 교류를 하여 문물을 수용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흥선대원군이 실시했던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서양과 절대 교류하지 말자는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에 벗어나서 이제 서양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그 전에 우리가 세계사 시간 때 배웠죠. 미국에 의해서 개방을 했다고요. 근데 그때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됐습니까? 네.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포 사격을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개항을 시켰죠. 이 일본이 미국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이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운요라는 배를 강화도에 보내서 무력 시위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것을 통해서 조선이 일본과 교류를 할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정부는 그 당시 이제 뭐 상황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일본과 그냥 무력 충돌을 피하자, 그렇게 하고, 또 이전에도 조선하고 일본이 임진왜란 이후에도 우호 관계를 계속해서 맺지 않았냐.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한다 하자, 그런 명분으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들어봤을 만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강화도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했겠죠. 자, 그럼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크게 뭐 여러 개 조약이 있는데 여기서 한 4개 조약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일면 보면은 조선과 일본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것에 대한 일본의 의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에 속해 있는 국가라는 느낌도 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내용을 걸음으로써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 혼자서 조선을 다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사관. 조선은 부산, 원산, 인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이거는 이제 일본과 조선이 교류하는, 그걸 위해서 일본인이 교류할 수 있는 항구를 열라는 거였죠. 자, 즉 이제 이 세계 항구를 개항해서 그 조선에서의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한 게 일본의 의도였어요. 즉 부산은 경제적 가장 가까운 구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군사적인 거는 원산. 어떤 일이 생길 때 이제 원산 쪽으로 해서 군사를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천은 그 당시 한양하고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7관. 조선국 해안을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측량이란 말은 뭘 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해안을, 조선 특히 서해안을 보면은 리아스식 해안이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해안이잖아요. 근데 이 해안을 마음껏 측량하게 허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나중에 배를 끌고 들어와서 침략을 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 침략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조약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경우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심판을 해야겠어요? 네, 조선국 관원이 심판을 해야 정상인데, 근데 여기서는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는 것은 개항장에서 치해법권, 즉 일본인이 조선에서 죄를 저질러도 일본의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일본인은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조선이 최초로 외국과 근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예전에
그 책봉과 조공의 관계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도 보면은 물론 이 일본의 의도는 좀 다른 의도기는 하지만은 명목상으로는 그런 평등한 국가 대 국가의 근대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불평등함이 엿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강화도 조약의 성격과 관련돼서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던 조선이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에서 10%의 관세율을 보장받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관세율로 하면 너무 부족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인들이 너무 쌀을 많이 수출을 해요. 그래서 그 쌀 수출을 지방관이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방공령, 즉 곡식이 나가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다른 여러 나라하고도 조약을 맺는데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맺은 조미 수요 통상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치해법권도 인정이 되고요. 또 최애국 대우라고 해서 가장 나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의 성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조선의 상황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맺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